부쩍 더워진 날씨에 시원한 맥주 찾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국산 수제 맥주가 인기라는데요. 오늘 아침엔라이프 경제산업부 구일영 기자와 함께 톡톡 튀는 편의점표 수제 맥주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편의점에서도 이제 국산 수제 맥주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4캔에 10,000원 하는 수입 맥주, 편의점 하면 그렇게 떠오르셨을 텐데요. 지난달 매출만 봐도 국산 수제 맥주가 전체 맥주의 한 10배 정도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장 집 앞에 편의점만 가셔도 좀 종류가 많은 곳은 20가지 넘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나온 신제품만 10종류가 넘고요. 컨셉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이라든지 뚱랑이, 스마일 이렇게 귀엽고 재미있는 캐릭터 맥주들 있고요. 네. 경복궁, 한강 이렇게 익숙한 장소의 이름을 딴 맥주도 있습니다. 김하은 앵커 혹시 MBTI 맥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 MBTI 성격 유형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MBTI가 EINS 이렇게 대칭이 되는 성격으로 네 가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캔 앞면에는 E, 뒷면에는 I 이런 식으로 해서 4캔 세트를 조합하면 INFP 이런 식으로 내 성격 MBTI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FC 서울이라든지 이런 축구팀, 야구팀 이름을 딴 맥주도 있어서 집에서 경기 보시면서 맥주와 함께 이렇게 즐기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네, 곰표나 맞아요. 크라우드 이런 것들 곰표나 크라운 맥주 이렇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거나 오래된 브랜드를 보면서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QR코드 찍으면 이렇게 동영상이나 음악이 나오는 맥주도 있고 치킨과 함께 먹는 맥주, 골뱅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골뱅이 맥주 이렇게 궁합을 맞춰 먹을 수 있는 맥주들도 있습니다. 저 QR코드 찍으면 음악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네.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맥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국산 수제 맥주가 아무래도 좀 수입 맥주에 비해서 비싸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요즘 이제 편의점에 가시면 행사 가격이 4캔에 11,000원, 또 작은 건 6캔에 9,900원 정도 하는데 그 수입 맥주하고 국산 수제 맥주하고 똑같습니다. 섞어서 살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국산 수제 맥주 가격이 떨어진 건데요. 왜 떨어졌냐면 세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가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겨서 맥주 같은 경우는 원가의 72%가 술 세금으로 붙었어요. 네. 근데 수제 맥주는 소량 생산에 원료도 좀 다르다 보니까 원가도 비싼데 세금까지 그렇게 많이 내다 보니 가격이 비쌌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는 리터당 그러니까 술 양에 따라서 똑같이 세금을 매기게 돼서 가격이 확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인기가 올라간 것도 있겠군요. 그렇게 4캔에 10,000원, 11,000원 정도 하면 그 MBTI 같은 것도 4캔 같이 사서 알파벳 맞춰서 즐기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또 다른 인기 있는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맛, 다양한 컨셉일 텐데요. 제가 소비자분들을 만나보니까 대기업 맥주는 아는 맛인데 이 맥주는 처음 보는 건데 어떤 맛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침 코로나 유행하고 맞물려서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집을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두 캔 사서 매일매일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오늘은 이만 내일은 저만 좀 다양하게 즐기게 되는 문화가 생기게 됐고 거기에 수제 맥주 가격까지 내려가니 인기가 올라간 거죠. 시기가 또 그렇게 맞물렸던 거네요. 그런데 이제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 규모가 작은 양조장에서 만들 텐데 편의점에 공급을 하려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주문하는 물량이 10만 캔, 20만 캔 이렇게 단위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제 맥주 업체 공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예. 굉장히 첨단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엿기름 만드는데 섭씨 100도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최신 설비로 하고 있고요. 네. 발효하는 탱크가 공장 천정까지 닿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 이 탱크 하나당 5만 캔 정도 맥주 분량이 나옵니다. 규모가 정말 크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 탱크 하나에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게 한 12개씩 있고 또 캔에 담는 것도 바로 발효조에서
자동으로 옮겨 담아서 공기로 세척하는 것까지 모두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비를 모든 수제 맥주 업체가 갖출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국내에 수제 맥주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한 160곳이 넘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공급할 정도의 설비를 갖춘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면 10곳밖에 안 되는데 아까 뚱랑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10곳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사실 내가 자체 설비가 없어도 뭐 대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좀 규모가 큰 공장에 위탁 생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10개 업체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네. 신제품 경쟁이 워낙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예. 요즘은 빠르면 3개월에도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소비자들이 자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제품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개발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맛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걱정도 있고요. 네. 또 뭐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 아까 컨셉 경쟁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이름도 다르고 캔은 다른데 맛은 좀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소비자께서 쉽게 물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짝 몇 개월만 인기를 이끄는 신제품만 내놓기보다는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산 수제 맥주 업체들의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가장 큰 경쟁력은 독특한 맛일 테니까요. 그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 맥주들이 많아지니까 퇴근길이 즐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